3파동에 5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의는 여기를 터치해서는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말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 번호는 302440입니다. 자, 10월 8일 금요일 11시 21분을 지나고 있고, 일단 반등은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제 조금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근데 일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음봉이 나왔던 구간들이 그나마 이제 기준이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위치죠. 여기서 어디까지 조정을 보여줬는가라고 봤을 때 참 어려워요. 네, 주식이라는 게 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고. 그러네요. 여기가 타점이긴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패턴에 기반을 두고 이제 리뷰를 했었죠. 네, 최근에. 네,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패턴을 가지고 리뷰를 했었는데,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런 패턴이 아니더라도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음봉 있죠? 네, 이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밀리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더 며칠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패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는 또 배트 패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여기와 여기가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면은 한 5%. 그럼 보통 여기가 타점은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 M자형 패턴 네, 기반을 두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어제 영상에서 이제 SK케미칼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라는 원성을 해결하려는 방법일까요? 그럼 이제는 대량 매도는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오늘 SK케미칼 우선주가 좀 급등을 했죠. 예, 근데 사실 갭이 많이 떠가지고, 저도 이제 SK케미칼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매매 못하죠, 이러면은. 오후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갭이 조금 뜨긴 했는데, 아직까지 단기 매물 소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기 매물을 좀 소화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소화를 해줘야 25만 원대. 사실 여기는 이제 또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은 그나마 조금 올라가기 수월한 구간이긴 하죠. 그러니까 23만 7천 원대를 좀 돌파해줘야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전히 첫 무상증자까지 꺼낸 SK케미칼 일부 소액주주 여전히 불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상증자가 이제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계속 듣고 있으며, 그리고 연기금도 함께 힘을 보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매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물량을 내놓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 느낌이 약간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피셜이죠. 자기네들도 좀 사고 싶어 하는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물량이 얘네들이 얼마죠, 지금? 유통 비율이 26.6%잖아요. 유통 비율이. SK케미칼이 68.43%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건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사주?
합치면은 뭐 70% 이상, 73%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통되는 물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좀 상당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만 터져주면은 잘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또 무거워지니까 종목들이. 개인적으로는 안 풀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네, 조금만 풀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주주 입장이라고 하면 안 풀리는 게 좋죠. 유통 물량은.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레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운받아가서 봤는데, 코로나 투심 약화의 실적 부진 이미 반영.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하락을 하였다. 다만, 3분기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연 물량으로 인한 4분기 후실적도 예상이 된다. 자체 백신이 4분기 내에 기존 백신 대비 차별성 및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4분기 실적과 자체 백신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3분기에는 매출액이 1726억 원, 영업이익은 1027억 원. 아, 진짜 많이 남겨먹네요. 네,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승인이 4분기로 지연이 되면서 CDMO 매출이 4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 이 노바백스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 달려나, 이거. 그래서 노바백스 라이선스 공급 국내 4천만 도즈 중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CMO 물량 또한 3분기보다 4분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래서 연내 자체 백신 GBP510 이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국내 선구매, 노엑스 4분기 유럽 승인 신청, 22년 상반기 3상 결과 발표 및 승인이 기대가 되는 부분. 네. 근데 일정이 상당히 길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이슈, 그 3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러긴 한데, 뭐, 어떻게 기대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 우익은 추정이 제외된 것이다. 즉, 성공이란 CPI와 국내 정부의 송금의 분량만 감안해도 영업이익은 한 6,600억에서 한 8,60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mRNA 백신 대비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도 더 높은 효력을 보여준다면 돌파 감염 우려 감소 및 보관 편리성으로도 개발도상국 접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표 주가는 좀 하향을 시켰네요. 네. 근데 원래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주가는 하향이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음, 네. 개인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가격대다. 어떤 패턴 관점이나 60분봉상에서의 흐름이나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저점이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지지와 저항점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뭐 마디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를 찍으면은 제가 예상했던 뭐 어떤 오파동 같은 오파동이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큰 파동의 1파동이고 이게 큰 파동의 3파동이고 이게 조정 2파 뭐 이게 조정 4파라고 했을 때 큰 파동의 5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의는 여기를 터치해서는 안 돼요. 이 구간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기를 터치한다? 그러면은 파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그 안에서도 이제 3파동 안에서 소파동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분석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많이 주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조정 주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 한 27만 원 정도 선까지만 줬으면은 상당히 괜찮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을 상당히 깊게 줬어요, 지금. 네, 깊게 줬기 때문에 제 마지노선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분석에 있어서 참 조정을 많이 주네. 일단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보여주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최근에 만들어진 22만 7천 원, 22만 원짜리, 22만 원짜리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너무 일찍 촬영을 해서 주봉 분석은 조금 하긴 이른데 주봉에서는 21선 지지죠, 이게. 그리고 이 기준봉의 뭐한 중심값과 이 고가와 이제 중가 이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